네, 뭐 또 좀 더 정면 쪽이다 라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골격 구조를 좀 잡았습니다. 그림이 잘 될 때는 뭐 눈 어디부터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그림이 좀 잘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코부터 그리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화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선적인 능력치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 조금은 좋아지긴 하겠죠. 좋아졌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확실히 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타고난 케이스는 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선이 좋은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좀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고 싶다라는 자극을 많이 받는데,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본연의 것이다라고, 그 사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선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성격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성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선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어, 과거에는 그림을 펜 작업을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부담이 돼서 항상 주인공의 첫 장면은 얼굴을 그리면 좌우대칭이 안 맞았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수작업을 진행하던 때라. 그래서 항상 나오는 첫 그림은 주인공의 첫 등장부터 이렇게 얼굴이 작품이 생기면서 나오니까,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 무조건 다 버리고 뭐 그랬는데, 얼굴은 표정이 들어가야 재밌는데 또 표정이 안 들어가니까. 머리카락 그리면서는 이마 이 눈으로 다 생각하시면서 머리카락 그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드로잉 연습 위주로 해부학으로 들어가면서 그림을 배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나중에는 이 캐릭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애매하네요. 뭐 그리고 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빼놓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컴 작업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나의 감각을 자꾸 둔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발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키워줘야 발전하는 것이지, 쓰지 않는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뭐 타고난 감각이라면 뭐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한 1, 2년만 놀아도 다시 펜 작업이 원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엄청 부담을 또 느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행히 컴에서도 펜 작업의 감각은 뭐 그래도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눈이라고 하는 영역의 감각은 항상 우리가 컴 작업하면서도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건 저희 고집일 수도 있지만, 얼굴 정면 그릴 때 1차적으로 컴퓨터의 그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가 정면 그려놓고 다시 체크하고 요 과정을 조금 거치는 편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것마저 내가 컴퓨터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다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내 감각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다 써먹냐.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항상 가지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컴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재료라고 하는 것,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컴퓨터가 없으면 내가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수가 없다? 뭔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조금 기분 좋게 볼 문제의 것은 아니죠. 아래에서 보면은 좀 얼굴이 귀가 내려오니까 넙대대해집니다. 이거 헤어스타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묶어버리겠습니다. 예전에 표정을 처음 할 때, 뭐 처음 할 때라고 하기 좀 없겠지만, 표정에 대해서 항상 흥미를 느낄 때, 정말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는데, 항상 그려놓으면 머릿속에 생각한 것만큼 딱 맞다, 원하는 대로 나왔다, 이런 기분은 좀 표정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또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웃는 거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상황이 코 길이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야 되는 조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기엔 어, 앵글이 너무 위에서 본 느낌도 들어서 좀 괜한 설정을 잡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림이 뭐 한 구간이 지금 입이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한 구간에서 막힌다고 하면 뭐 최대한 흘려보내서 일단은 아래로 그냥 쭉쭉쭉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좀 아래 위에서 본 거라 얼굴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상으로 가면 머리통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림들은 많이 그려보면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많이 그려보면 좋습니다. 많이 그려보면 좋은데 어, 많이 그릴 때가 있어요. 아마도 뭐 여러분 나이대에는 이게 산은 오를 때가 재밌다고 뭔가 올라가는 맛이 내가 계속 산을 올라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래도 힘들지만 배워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리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왜 그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뭐 잘못된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경우의 얘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돈이 안 되면 그림을 안 그립니다. 뭐 굉장히 그거 하죠. 뭐 현실적이라면 현실적인 것이고 뭐 전혀 그런 게 뭐 이게 뭐 순수함은 없죠.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또래에 그림을 이렇게 참 즐겁게 행복하게 쉼 없이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물어봐요. 야, 너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니? 라고 물어보면 아, 그 굉장히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런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뜨끔함이 있죠. 위에서 본 앵글이니까 이때는 그 몸통을 항상 재밌게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깨선을 어디다가 붙이느냐에 따라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본 앵글을 이렇게 어깨선 잡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몸통을 연결시킬 때 그림에 있어서 가장 좀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인체는 움직여야 뭐 그 매 상황을 내가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다 맞게 표현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고민이 많이 발생하고 뭐 인체는 움직여야 맛이고 얼굴은 표정이 생겨야 그 맛이 있는 거니까. 그 마디 기준으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중심축은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인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시야를 굉장히 넓게 보면서 그림의 전체를 이제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눈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죠. 뭐 요렇게 뭐 캐릭터들을 앵글 바꿔서 두개골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두개골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방식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얼굴에 영향을 많이 좀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